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쇼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2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결국 지금 사전투표가 이 시간에 진행되고 있는데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김문수 후보가 어제 저녁에 밤늦게 이준석이 이 국회의원회관에 있다는 말을 듣고 막판 단일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이준석이 자리를 피해버린 것 같습니다. 본인의 길을 가겠다. 자기 이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단일화, 그러니까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대의 명분이 있지만 본인 정치를 위해서 그것을 묵살하고 이준석이 출마를 강행을 했습니다. 이 본 투표 때까지 단일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사실 효과가 없습니다. 보통 이 사전 투표율이 한 30% 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 3분의 1 정도는 이미 투표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반감되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준석이 이 단일화를 거부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낮췄느냐, 깎아내렸느냐,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김문수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높였다. 왜냐하면은 이준석이 스스로 자폭을 한 내용이 있죠. 바로 젓가락 발언, 여성 신체를 언급하면서 한 젓가락 발언. 그 발언으로 이준석은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 발언에서 앞으로 정치를 한다면은 언제까지든 그 발언이 따라붙을 것이고 저런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 그런 말을 했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이 폭언들 또 어떤 항상 정치권 안에서 싸움을 벌이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다가 그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폭언이 나왔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된다는 이 인식이 상당히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대선 기간 동안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이준석의 지지자들이 상당 부분 지금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준석 지지자는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김문수 후보를 측면적으로 회귀를 하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준석이 뜻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이재명의 표도 지금 무더기로 이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들 문제, 이동호 씨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선 쟁점으로 지금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후보 가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차원을 넘어서서 일단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냈죠. SNS를 통해서 이동호 씨가. 그런데 아버지 이재명도 욕설, 그 욕설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 특히 이 여성 신체와 관련해서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아들도 여성 신체와 관련해서 그런 극언을 한 내용들이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해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것이 이번에 처음 새로 알려졌죠. 그런데 그 내용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도 차마 제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어서 그냥 제가 대략적인 내용만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인 이재명이 했던 형수에게 했던 그런 욕설 그리고 그 아들인 이동호 씨가 SNS에 여성들에 대해서 심지어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단 댓글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재명을 찍을래야 찍을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김문수 후보가 일종의 어부 지리를 얻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지금 이재명과 김문수의 지지율 격차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최대 돌발 변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과 단일화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준석은 지금부터 떨어지는 것밖에 없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일화하지 않아도 보수층만 기존 지지층만 총결집을 하면은 충분히 성산이 있다는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전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지금 이준석 그리고 이재명 쪽은 또 치고받고 말 그대로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전 투구죠. 자, 그러면은 진흙탕 싸움을 하는데 이것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들로 지금 감정 싸움까지 보태져서 격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대선에서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을 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과 단일화를 해서 이 정권을 했을 경우에 그때 이준석이 들어와서 목리를 부리는 다 보셨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전후 과정에서 이준석이 어떻게 했는지. 자, 그런 부담감을 일단 뭐 떨쳐내버렸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선에서 이기는 것인데 그전에는 이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은 좀 어렵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지금 남은 기간, 한 닷새 동안 남은 기간에 이재명과 이준석이 동반 추락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수층만 총결집을 해주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젓가락 이준석 이렇게 표현들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캠프 쪽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였는데 참 점입가경입니다. 이준석이 뭐 오늘 어제도 계속 밤중에도 SNS에 글 올리고 하면서 자기 변명을 막 하느라고 바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준석이 했던 말들이나 어떤 폭언 여기에 대해서 그 자체를 따로 봐야 됩니다. 그 자체를 따로 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감이냐. 도저히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은 정계를 떠나야 된다는 하나의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그것은 이준석과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 별도로 보셔야 될 것이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본인의 욕설 거기에 이어서 아들의 어떤 그 성적 발언들 그 여성 신체와 관련해서 두 사람 다 똑같죠, 부자가. 자,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유권자가 과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찍을 수가 있을 것인가. 특히 이 대통령의 가족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문다혜 씨, 특히 자녀들, 문다혜 씨, 이 여러 가지 그 논란들, 태국에 이주하면서 뭐 심지어 특활비가 뭐 갔을 가능성까지 막 거론이 되고 있죠. 뇌물죄로 그 문재인이 그것 때문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아들 문준용 씨도 특히 취업 논란이 있었죠. 특히 채용, 공기관에.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아들 이동호 씨도 특히 취업 논란도 이미 불거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그런 그 가족들로 구성된 이재명 후보를 찍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지금 깜깜이 기간이기 때문에 수치로 확인은 안 되지만은 지금 오늘 양쪽에서 다투는 진흙탕 싸움을 봐도 정말 정남이가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일단 젓가락 발언을 사과했던 이준석이 어제 밤중에도 계속 글을 올리고 오늘은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발언보다는 이것은 묻고 이재명과 이재명 아들의 부조리를 들추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선 거죠.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다. 수위를 넘는 음담 패스를 이 후보 아들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이 됐다. 이동호 씨는 작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음란물 게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하고 그리고 워낙 심한 음담 패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 본인이 그 발언을 한 그 내용을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런데 제 질문은 단순히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 검증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검증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는 이 좌파 진영의 대선 주자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다. 또 하나는 대선 후보 가족도 검증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동호 씨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를 함으로써 그동안
시시했던 내용이 하나 밝혀졌죠. 음란 게시물 또는 음란 게시물을 비롯해서 상습 도박 같은 걸로 작년에 이동호 씨가 500만 원 약식 기소해서 판결을 받았다. 벌금 판결을 받았다는 것도 새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충격적인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들도 지금 알려지면서 이재명 일가에 대한 이 부정적 시선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이준석이 일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동호 씨는 저급한 혐오 표현 외에도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천만 원 정도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나왔다. 이재명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무관심이거나 무능일 거다. 그런 인물이 과연 나라를 맡을 자격이 있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이 검찰의 약식 기소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공소장에 보면은 이동호가 2019년 1월 6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2019, 2020, 2021년 거의 이제 3년 가까이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주거지 등에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포커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에 총 707회에 걸쳐서 거래상 등에게 도합 2억 3,229만 9,500원을 입금해서 포커머니를 충전을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계속 입금을 해서 충전을 했으니까 도박을 해서 707회에 걸쳐서 2억 3,229만 9,500원을 입금을 했는데 결국 그 돈을 날렸다는 이야기죠. 날렸다는 이야기죠. 아니면은 이것을 그 포커머니를 나중에 돈으로 바꿨으면은 그 내용까지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속칭 홀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를 받는데, 자,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이 2억 3천만 원 돈이 어떻게 마련됐을까? 그 전에 어떤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14일까지라고 했는데 2021년 4월 달에 그때 이 특혜 취업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이재명이 허가를 내준 업체의 모기업에 취업을 해서 특혜 취업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특혜 취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외에는 수입이 없었죠. 수입이 없었고, 그 기간도 짧았습니다. 이 도박하는 기간에 비하면은. 자, 그래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2억 3천만 원 규모 불법 도박 혐의와 조세 포탈 의혹도 있다. 그래서 조세범 조사 및 형사 고발 등에 이제 착수하기로 했는데, 이동호 씨가 707회에 걸쳐서 2억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동호 씨가 신고한 재산, 이제 아버지가 공직자니까 신고를 하죠. 2019년에 부친 이재명으로부터 증여받은 4,916만 원 뿐이다. 자, 그걸 전부 다 도박에 썼다고 해도 나머지 1억 8천만 원의 자금 출처는 오리부중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동호는 소득세 납부 실적이 전무한,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다. 그러니까는 급여를 받은 게 없다는 이야기죠. 돈을 안 벌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2억 3천만 원을 썼느냐, 탕진을 했느냐, 도박을 하면서. 현재 신고된 이동호 씨의 전 재산은 390만 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형제 전체를 포함해서 5년간의 납세 총액도 87만 원. 세금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없었다는 이야기죠. 없었는 건지, 그것은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러면 이 2억 3천만 원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자, 이 문제도 새로운 논란이 되는 것이죠. 도박으로 날린 돈 2억 3천만 원의 출처가 어딘지 또 지금 따져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준석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니 민주당은 또 벌집을 쑤시는 것 같이 됐죠. 또 선대위 수석 대변인 조성래가 또 맞불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준석에 맞불을 놓는다고 사과를 빙자해서 날조된 선동을 계속하고 책임을 대포 씌우려고 들다니 저질 커뮤니티의 우상답다. 이준석 후보는 정계를 떠나야 한다. 정계 은퇴까지 이제 촉구를 하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준석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또 고발을 하고
뭐 국회 윤리위원회에 이준석 징계안을 제출을 하고 양쪽이 지금 완전히 진흙탕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 반사 이익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유세장에 나가서 지원 유세를 나가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원 유세 지금 한참 진행 중이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최근에 가장 열심히 뛰고 있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젓가락질하는 코끼리도 문제지만은 절대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이준석, 이재명을 싸잡아 비난했다. 젓가락질하는 코끼리.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젓가락과 여성 신체를 결합시킨 그런 발언을 했었죠. 이 TV 토론에서. 그리고 코끼리. 이재명이 법인카드로 과일을 막 사들었는데 그게 무려 2.8톤어치다. 그럼 그 많은 과일을 누가 먹었느냐, 집에 코끼리 키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젓가락질하는 코끼리 이준석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절대적이고 무소불위의 권력 이재명 이렇게 이제 싸잡아 비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정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중도나 여성층이나 청년들 표가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에게 생각하지도 않은 논두렁에서 산삼 줍듯이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논두렁에서 산삼을 줍듯이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자기들이 이전 투구로 인해 가지고 가만히 있는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더 청렴성이나 도덕성이나 이게 이제 비교가 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 자, 그래서 이준석 표, 이재명 표가 동반 추락을 하죠. 물론 여기서 상대방의 그 진흙탕 싸움 이것만 즐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지지층, 기존 보수 지지층의 고정 지지층이 결합이 되지 않는 총 결합이 되지 않는 그 총 결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히 결집을 시도를 해야 되고 이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이준석이 단일화 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준석과 이재명과 이전 투구를 벌여주니까 같이 동반 추락을 하는 거죠. 저절로 단일화되는 그런 효과도 생겼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그런 모습도 지금 공격 포인트만 잘 잡으면은 충분히 공격할 거리가 여러 군데서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도지성뿐이 아니고 가족들 문제, 김혜경 씨도 지금 벌금 150만 원 2심까지 확정된 상황이죠. 그런 문제들도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 최대로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먹힐 수 있다. 그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은 역전시킬 수 있다는 그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새로 그러니까 어제부터 실시된 여론조사는 발표를 못하죠. 27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는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BC 좌파 방송 MBC가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격차가 크게 지금 좁혀졌다. 이게 바로 나왔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그 전날에 실시된 거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MBC가 한 건데 MBC가 한 겁니다. 좌파 방송이. 그런데 26일과 27일 그러니까는 27일 밤에 TV 토론회가 있었으니까는 이 난장판 이재명과 이준석의 난장판 이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죠. 일단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지지율이 이재명 43, 김문수 36, 11% 43대 36 이렇게 났지만은 7% 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이 7% 포인트가 불과 열흘 전 조사와 비교를 하면은 이재명은 4% 포인트가 떨어졌고 김문수는 6% 포인트가 뛰어오르면서 지지율 격차가 17% 포인트였는데 열흘 사이에 7% 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 자, 그러면 이제 7%만 다 만회를 하면 되죠. 열흘 사이에 이 10%를 더 줄였으니까는 17이 7 됐으니까는. 자, 그런데 이 남은 기간에 확실한 대형 이슈가 생겼죠. 바로 여기 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은 그 27일 밤의 TV 토론의 난장판.
이재명과 이준석 사이에 일어난 난장판,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 진흙탕 싸움들, 그래서 동반 두 사람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 상황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지층이 총결집하는 계기로 만들고 하면은 이제 남은 기간 마지막 총력전을 펼치면은 충분히 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을 전문가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은 정치쇼 시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